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중간 치료 과정을 다 건너뛰고 제가 임신, 출산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이 내용이 2025년에 저의 가장 큰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서 이거를 올해 첫 영상으로 이제 올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항호르몬 치료랑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유방암 중에서 저처럼 호르몬 수용체 양성 타입이신 분들은 수술,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필수적으로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저 역시나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까지 끝나고 지금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항호르몬 치료는 뭐 많이들 아시는 뭐 타모xifen, 페마라 같은 이런 먹는 약, 그리고 뭐 주사는 제가 맡고 있는 주사밖에 모르는데 주사 치료 이렇게 있고, 이 먹는 약이나 주사의 종류, 그리고 주사를 맞는지 안 맞는지, 약만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치료 방법을 나누는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기준이 폐경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폐경 이전이냐 이후냐, 당연히 뭐 젊으니까 폐경 이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하면서 폐경처럼 만들어 놓는 그 치료 방법을 쓰고 있어요. 치료 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 일시적으로 이제 약물을 통해서 폐경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잡은 건데, 뭐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곳에도 더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우선은 제가 수술 받고 모든 치료 방법을 이제 정할 때쯤에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나는 이 정도 병기면 항암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희망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뭐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기가 그 당시에는 쉽지가 않아서, 왜 그러냐라는 식의 질문을, 왜 그렇죠? 라는 식의 질문을 이제 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기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타입이고, 그리고 이 이제 암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악성도나 뭐 진행 속도나 뭐 이런 게 어떠냐, 이런 거를 다 따져보는 그런 지수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안 좋게 나왔어요. 저는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고 악성도도 뭐 높은 편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살짝 주치 선생님한테는 살짝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얘기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치료를 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본인은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 난소 제거 수술까지? 이제 그러면서 뭐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는 식의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선생님께서 두 번 다시 그 질문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다른 환자들은 내가 남은 3, 40년 정도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본인은 내가 앞으로 3, 40년만 더 살 수 있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무섭고 뭔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보다 내가 20, 30년 더 살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호르몬 치료하고 몇 년 뒤에 난소 제거 수술도 할 건데 어쨌든 본인은 지금 아직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임신 출산 계획이 있으면 산부인과에 가서 먼저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아라 해서 상담을 이제 산부인과를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산부인과 선생님도 이제 임신 출산의 계획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일단 이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난자 냉동을 해 두는 거. 그래서 저는 바로 난자 냉동을 했어요, 작년에. 그 이유는 제가 항호르몬 치료를 5년을 하는데 이 치료가 끝나는 나이가 만으로는 38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냥 일반인들도 뭐 한 39, 40 정도 되면 자연 임신이 힘들어지는 때다. 근데 이렇게 5년 동안 치료를 하고 5년 동안 어쨌든 폐경을 시켜 놓는 건데 치료가 끝나고 자연이 다시 이게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돌아온다고 해도 자연 임신이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신 계획이 있다면 난자 냉동을 해놓는 게 안전하다 해서 이제 난자 냉동을 고민 없이 바로 한 거거든요. 난자 냉동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수술도 했고 입원도 하고 정말 수백 번 바늘을 찌르고 주사 맞고 링거 맞고 했는데도 바늘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아직도 피 뽑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 막 못 보고 이러는데 그 난자 냉동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가 주사를 놔야 하잖아요, 배에다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매일 저는 이제 아침을 같은 시간에 놨는데 정말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배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난자 채취하고 수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또 다시 생각해보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난자 냉동을 해 두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 뭐 어쨌든 그렇게 난자 냉동을 이제 해 두었고 이제 선생님들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5년 동안 이제 항호르몬 치료 열심히 하고 5년 후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 2, 3년 안에 빨리 출산을 마치고 와라.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40대 초반에 난소 제거 수술을 하는 게 본인에게 안전하니 치료가 끝나고 2, 3년 안에 되도록 빨리 출산을 마치고 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되게 조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건데 일단 그런 마음이 처음 이제 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4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고 그리고 먹는 약은 매일 먹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데 이 항호르몬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갱년기 증상이잖아요. 왜냐면 억지로 폐경을 시켜 놓는 거고 어쨌든 폐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온다라는 거. 근데 이 갱년기 증상에는
뭐 첫 번째로는 얼굴이 빨개지고 열감이 오르고 이런 안면 홍조, 열감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면증, 잠을 잘 못 자고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뭐 이런 불면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우울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가장 이제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가장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감소증이거든요. 골감소증. 그래서 저는 이제 약을 처방받을 때 아예 이제 칼슘제까지 이제 몇 달치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이 골감소증.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고, 어, 처음에 정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중단을 요청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을 안 먹고 뭐 주사를 안 맞고, 그러니까 선생님과 상의하에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스스로 그냥 약을 안 먹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치료를 왜 중단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약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왔던 부작용이 뭐였냐면, 관절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정말 앉았다 일어났다가 막 몇 초씩 걸릴 정도로 너무 막 아파서 이러면서 앉고 이러면서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났다가 잘 안 될 정도로 무릎이 너무 아프고, 무릎이 제일 심한데 뭐 다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아파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 때가 많았고, 특히 이제 계단을 오를 때, 내려갈 때 특히 너무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나이가 서른 몇인데, 아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도 안 되고 다리도 이렇게 아파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청 이렇게 찾아보다가 병원에 이제 가는 날 돼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다리가 너무 아프다. 제가 다른 거는 어떻게 좀 참겠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생활이 힘든데,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너무나도 쿨하게 뭐 사람마다 다른데 한 1, 2년 되면 적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고, 이게 불편하다고 치료를 중단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으니까 나도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막 들고. 근데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은 못해도 이제 혈액 검사를 계속 이제 해보는데, 약을 먹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피 검사를 했을 때 벌써 고혈관소증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칼슘제 잘 먹고 있는지, 잘 이거 챙기고, 그리고 또 이런 운동이 좋으니까 이런 거 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아직 34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정말 삶의 질이 낮아진다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요. 다른 것보다 정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무릎, 다리 너무 아파서 몇 달을 고생을 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진짜 좀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막 너무 아프고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막 막 거리고 이렇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 나 좀 괜찮네? 그래서 이제 안 건데, 진짜 적응이 된 건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극심했던 통증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거운 주제인데 우울감이에요.
이거야말로 제가 참 인체 신비를 경험을 또 한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저는 뭐 원래도 뭐 여성분들 뭐 생리전 증후군 이래서 뭐 예민해진다거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했던 이제 사람이에요. 뭐왜 예민해? 그 다 정신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괜히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엄마들 갱년기를 겪는 걸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은 게, 어느 날이었어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어느 날인데,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집에 가는 이제 운전하는 와중에, 그냥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운전할 때 노래 틀고 다니잖아요.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눈물 막 나더니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에 막 휩싸여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막 너무 제가 이렇게 막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때 뭔가 이걸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 혼자 있는데 어때 이러면서 그냥 막 울면서 갔었거든요. 막 이렇게 운 건 아니고 울면서 이제 그냥 갔는데, 그날을 시작으로 또 그 다음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막 손이 좀 떨리고 심장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막 되면서 갑자기 막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았어요.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병원을 가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을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약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벌써부터 약에 뭔가 의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받아온 약을 한 번도 먹지는 않았지만 그냥 어쨌든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이 계속 반복이 돼서, 한동안 계속 반복이 돼서 저는 그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근처에 여기저기 알아봐서 상담을 한 2달 정도 다녔었어요. 2달 정도 다니고, 그게 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상담도 받았었거든요. 이 감정은 그렇게 심하게 올 때가 지금까지만 2-3번 있긴 있었지만 뭐 그때처럼 막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문득 그런 시간들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힘들 때마다, 몸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할 때마다 이게 더 좀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제 스스로 계속 잘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거는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 그렇게 심했던 근육통도 많이 나아진 것처럼 점점점 더 줄어들겠지 하면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 여기에서 임신 출산 준비?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계획이냐 하면, 이거를 제가 정말 크게 마음을 먹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딸 2명, 아들 2명 이렇게 아이를 4명 낳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결혼을 좀 미루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4명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정말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4명은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그래도 아직은 한 3명까지는 욕심을 다 버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 마음이고 제 욕심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치료가 다 끝나서 바로 몸을 이제 회복을 하고 임신 준비를 해서 바로 임신이 또 돼서 또 출산을 하고 또 회복을 하고 또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도 저한테 그렇게 오랜 시간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뭐 길어야 한 4년 정도? 3, 4년 안에 어쨌든 임신 출산을 끝마쳐야 된다라는 저한테 그런 제한이 있는 데다가 그 시간 안에 저한테 이제 위험하지 않은 계획을 짜서 그 시간 안에 그렇게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고 임신을 하고, 이거를 내가 최소한 2번이라도 잘 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몸 관리를 정말 잘 해야겠구나. 이게 첫 번째거든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몸 관리는 당연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주제를 쓴 이유는 체력적인 게 가장 컸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치료를 다 끝나고 제 조카랑 둘이서 이제 데이트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제가 지금 뭐 하는 일도 그렇고 제가 정말 예전에는 체력이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도 저녁에 조카랑 또 놀고 이래도 뭐 정말 거뜬했고, 그리고 또 더 예전에는 뭐 하루에 조카 2명을 보더라도 하루 종일 조카를 안고 있어도 정말 괜찮았거든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로. 뭘 사랑도 있었겠지만 정말 뭐 조금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체력이 괜찮았는데, 단순히 이게 1, 2년 사이에 나이 때문에는 아니잖아요. 제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하면서 사실 체력이 정말 많이 바닥이 났거든요. 그거는 제가 일을 복귀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던 건데, 예전만큼 일을 하기도 힘들고, 예전에는 정말 10시간 넘게 일을 해도 저녁에 놀러 나갈 기운도 남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몇 시간 일하면 중간에 꼭 쉬어야 되고 이렇게 그냥 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걸 느꼈었는데, 그때 이제 조카랑 데이트를 나갔는데, 물론 그때는 더더욱 몸이 회복이 안 됐을 때긴 하지만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조카한테 티를 내고 싶진 않은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몸이 이렇게 힘들면 이게 아이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카가 좀 그래도 컸으니까 조카랑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서 놀고 하긴 했지만 그때 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내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기도 힘들고 다 봐주기도 힘들고 그러겠구나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육아는 체력이잖아요. 정말 체력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 있던 체력이 완전 바닥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니까 체력을 길러야겠다. 내가
어차피 나는 치료 기간이 아직 4년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남았으니까 그동안 정말 체력을 다시 옛날처럼, 아니 옛날보다 더 건강하게 체력을 길러야겠다. 왜냐? 그때 되면은 나이도 어쨌든 더 들 거고, 그래서 정말 나 진짜 건강해져야겠구나. 그래야 뭐 정말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문제 없이 아이를 다 케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문제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정신건강도 속해요. 제가 그렇게 상담센터를 갔었던 이유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이 치료 기간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는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야 그게 다 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상담을 이제 끝나고 나서 상담을 그냥 몇 번 하고 바로 또 끝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은 이 정도면 됐고, 정말 내가 힐링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나한테 힐링이 되는 걸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참 뭐 바쁘다는 이제 이유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취미 생활들을 하나씩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방에도 가고, 또 제가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하도 오래 안 쳐서 피아노도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시간만 되면 또 서점에도 가요. 서점에도 가서 뭐 이것저것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도 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원래 취미가 수학 문제 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제 학창 시절, 벌써 언제야? 그게 되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졸업을 다 하고,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그런 것들도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막 초등학교 문제집도 다시 사서 풀어보고 이랬었는데, 요번에는 중학교 과정을 또 샀어요. 중학교 전 과정에 들어있는 걸 사서 막 한 장씩 2장씩 푸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원래는 결혼하고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역사 공부라든지, 제가 국사를 또 좋아했어서 역사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는 당연하고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무언가를 이제 커가면서 물어볼 때, 지금이다?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건데,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공부를 해서 아이한테 뭐를 가르쳐 줄 때도 내가 알고선 아이가 뭘 물어봐도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거, 저는 이제 엄마한테 수학을 배웠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것도 내가 다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좀 내가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뭐 피아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기 하나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냥 꼭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원래는 결혼하고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공부도 다시 하나하나 시작해서 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좀 기억을 되새겨서 공부도 좀 다시 하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체력적인 것. 저는 무릎 때문에 재활 PT를 해야 해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재활 운동을 하고, 이제 다시 기본적인 운동들은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몸 상태가 되면 운동도 하나씩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12월 말에 계획을 혼자 세웠었는데, 뭐 써놨어요. 여기 뭐 재활 PT 등록해서 주 2회 가기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공방 가기, 도자기 좋아해가지고 공방 가기,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피아노 연습실에 가기. 그리고 지금 또 1월 1일부터 필사도 시작을 했는데 5회씩 필사하기. 그리고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하기. 수학, 한국사 등. 그리고 재활 잘해서 상반기 안에는 새로운 운동 한 가지 꼭 시작하기. 이 모든 계획이 다 4년 후에, 5년 혹은 5년 후에 건강하게 출산을 하기 위한 그런 정말 장기 프로젝트네요. 거의 5년에 걸친 거니까 그런 제 계획이에요. 또 출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출산하고 나서도 오래오래 건강한 부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식단 관리가 참 중요한데 식단 관리도 지금은 엄청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내가 뭔가 먹고 싶다. 몸에 좋지는 않지만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꼭 그날은 뭐 몸에 좋은 것도 한 가지 먹고 야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꼭 먹고 이렇게 좀 제 자신과 타협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는 꼭 건강하게. 제가 보통 하루 2끼를 먹거든요. 2끼 다 건강하게 먹을 때도 있지만 오늘 나 너무 이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한 끼는 꼭 건강하게 먹는 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절대 안 먹는 음식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 거 정도는 지키고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2025년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신, 출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에도 육아까지도 잘 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냥 저와의 약속을 하고 제 스스로 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남기는 거기도 해요. 이걸 몇 달 뒤에 또 봤을 때, 뭐 몇 년 후에 또 봤을 때 또 이 의지를 잊지 않고 싶기도 하고 되게 길게 가야 하는데 계속 의지가 꺾일 것 같진 않은데 뭐 어찌되었든 중간중간 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5년 후에 치료가 잘 끝나고 잘 갔고 정말 이제 그런 행복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을 때에도 내가 이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 라는 또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5년 후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어쩌면 길고도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걸 꼭 잘 이겨내야 하고 치료를 잘 받고 꼭 건강해져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한 이게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생각으로 좀 우울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과정이고 한데 나는 그토록 원하던 일이 어쩌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일이 된 걸까 뭐 그런 생각에 막 좀 우울해지고 그랬던 때도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 지금도 좀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마음도 없으니 잘 이겨내서 잘 극복을 해서 꼭 내 가장 큰 꿈이자 나의 바람을 꼭 이룰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더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고 몸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좀
어색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긴 준비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벌써 5년 전이네, 4년 전이네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이 올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때가 되면 근데 제가 나이가 40에 이르기 때문에 꼭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정말 행복한, 건강한 임신, 출산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도 찍을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그 긴 여정을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항호르몬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뭐 많은 부작용이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텐데, 어떻게 뭐 각자 다 이겨내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글쎄요, 저처럼 이렇게 그 5년 후에 분명한 목표 하나쯤 있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제 삶의 목표이자 바람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낼 거거든요. 잘 이겨낼 거고 잘 준비를 할 거라서 그런 의지를 담은 영상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잘 해나가면서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그런 과정을 닮은 영상을 찍는 날이 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올게요. 안녕.